우리가 일반적으로 임신을 하게 되면 보통 10개월 이야기하죠. 10개월. 10개월 이야기 하는데 이 10개월이라는 건 뭔 의미하냐면은 동양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천간이, 그러니까 천운이 한 바퀴 도는 이게 1회 순환에 대한 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으로 시작해서면 쭉쭉쭉쭉 해서 개에서 끝나고 달이 그렇잖아요. 달이 10개월, 10개월 관계. 그리고 을에서 시작하면은 이렇게 갑으로 끝나고 이렇게 병에 시작하면 을로 끝나는 이 10가지의 순환에서 태아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천간 전체 한 번은 그러면 열이라는 숫자죠. 10개의 열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왜 제가 내태경명상에 대해서 중요성을 표시했냐면은 최근 과학적 지식에 의하면은 태아 8개월에 왔을 때 뇌 세포가 가장 많이 있다가 있게 됩니다. 보통 아마 과학자들은 400억 개 정도 이야기하네요. 400억 개. 그러니까 뇌 숫자는 되게 이제 차이가 많아요. 근데 분명히 이게 되는데 왜 출생 직전에는 얼마가 되냐면은 반수가 줄어듭니다. 직전에는 뇌세포가 세포사로 자연 세포사로 200억 개만이 많이 생성하게 됩니다. 결국에서는 이 많던 세포들이 자연세포사를 인해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태어나는 아기들이 결국에서는 뭐냐면은 출생 직전 10개월 돼서는 뇌세포가 자연세포가 해서 죽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방지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건강한 아기들뿐만 아니라 건강한 뇌를 가진 애가 나옴으로 인해서 훨씬 더 우리가 이야기하는 천재적인 애를 낳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저희가 뇌태교망상 하는 목적이 바로 뭐냐면은 이 억제해서 되도록이면 세포사를 줄여서 우리가 이게 하는 목적은 뇌태교망상이 할 목적은 뭐냐면은 세포 자연사를 갖다가 줄여서 되도록이면 많은 세포를 지닌, 뇌세포를 지닌 아기가 탄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기 탄생을 위해서 하는 게 목적입니다. 뇌태교 할 목적 자체가 우리가 하는데, 그럼 우리가 왜 자연 세포사를 할까?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의문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명상을 공부하고 뇌과학을 공부하면서 또 때로는 철학적인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포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그래서 왜 이게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하기 위해서 세포사의 원인으로
가장 먼저 우리가 떠오르게 해주는 거는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은 일반적으로 죽게 되면 용불용설이라고, 우리가 용불용설, 이거 확실한 건 아니고 대부분 이제 설이죠. 용불용설에 의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은 폐기처분합니다. 폐기처분. 사용하지 않는 건 폐기처분해. 그래서 이걸 위해서 현재 과학 한 사람들은 오감 명상에 대해서, 오감 태교 명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감 태교 명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걸 대체 방법으로, 그러니까 자주 오감을 자극을 해서 내가 자주 사용할 수 있게 하자, 이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내가 태아되는 걸 막아보자. 물론 일부의 이거로는 성립이 되죠. 두 번째로 우리가 많이 생각한 거는, 우리가 이걸 중요시 여기는 건 뭐냐면, 애들이 왜 태교가 중요하냐면은, 뇌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특수한 분야들이 한 10여 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뇌 프로그램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그게 무슨 소리? 태아 프로그램이라고? 내가 아니라 태아 프로그래밍. 이 소리는 뭐냐면은 아기가 있으면서 프로그램이 된다, 이게. 프로그램이 되는 건 바깥의 조건을 보고 자기가 느끼고 뭐 하는 이 오감 상태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그 조건에 맞게 자기의 세포와 뇌를 프로그램 해버린다. 이미 유전자까지도. 뇌 프로그램은 뇌신경망과 유전자까지, 예? 유전자까지 이미 프로그램한 상태로 나온다는 소리. 예? 신경망하고 유전자까지도 뇌를 프로그램한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 2차 대전 때 많은 기아 상태에 놓여 있었던, 그때 태어난 아기들이 그 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성인병 발병률이 다른 층보다도 훨씬 높게 나왔던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미 나올 때 하도 굶었기 때문에 그 굶는 걸 갖다가 우리가 세이브 시키기 위해서, 보존시키고 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살을 찌게 만들고 에너지를 갖다 해서 지방 축적을 막 하게 만들고 해서 결국엔 성인병을 유발시키는 인자가 됐다. 그래서 아기는 밖의 조건을 보고 스스로 프로그래밍 한다는 소리. 내 프로그램을 그냥 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프로그램하는 그 외부 조건에 의해서 세포사가 유저될 수가 있는 경우가 많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에 있는 조건에 의해서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깥 조건에 가장 예민한 건 뭐겠어요? 엄마의 스트레스 같은 것이 되겠죠. 스트레스가 생기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온단 말이죠. 우리 코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코티졸이 작용하는 데가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는데 스트레스 호르몬 중에 호르몬이 분비된단 말이죠.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은 이게 분비가 되면은 요게 대부분 요게 우리가 코티졸이라고 합니다. 코티졸. 요게 분비가 되면은 한 역할이 있어요. 요게 무슨 역할을 하게 되냐면은 요 역할이 하는 역할이 태반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태반 혈관을 수축시키는 소리 뭐예요? 애기한테 가는 혈액을 수축시키는 공급량을 줄이는 소리 아니에요. 그 애기한테 간접적인 굉장히 스트레스를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한테 태반에 그 스트레스에 의해서 수축이 돼버리면은 혈관 자체가 수축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태아 수축이 되면은 태아가 스트레스를 받죠.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죠. 예? 왜냐면 태아 스트레스 오자고 혈관이 좁아지게 되면 영양분이 가지 않기 때문에 수축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 직접적 효과도 같이 있습니다. 코티졸 역할 중에 하나가 직접적으로 산모의 뇌 쪽으로 이해하면 산모의 해마,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억세포죠. 기억세포에 영향을 줍니다.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이 코티졸이 태반을 통해서 아기한테 넘어가면 아기한테 넘어간 코티졸은 또한 뇌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가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태아 프로그램 돼서 신경망을 만들고 유전자의 어떤 걸 만들어주는데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산모가 극한적으로 안 좋은 상태 같은 경우에 몰리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건 용물용설에 대한 거는 사실상은 아직 또 정확한 거지만 이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산모가 어떠한 영양을 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는 그 산모의 영양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이런 거는 사실상은 과학적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꼭 먹어야 될 걸 뭐 철분 섭취하고 뭐 엽산 먹고 뭐 하고 하는 여러 가지 과정은 많은 책에 있기 때문에 꼭 여기에 맞춰서 또 산부인과라든지 기타적인 면을 우리가 고려해서 충분히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상태가 나빠지게 되면 자연적으로 세포사원이 되죠. 그건 뭐 이야기하고 영양 상태가 안 좋게 되면 세포살력. 영양 상태에 따라서. 근데 제가 이게 볼 때는 네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은 좌우뇌의 불균형이에요. 뇌의 불균형. 이거는 이런 모든 것들에 의해서 사실상은 이런 것이 축적이 될 수가 있어요. 문제는 그러니까 이런 앞에서 있었 모든 것들이 문제가 돼서 좌우뇌의 불균형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이 그 후에 우리의 어떤 삶들을 많이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뇌특위 명상을 한 목적이 좌우뇌의 불균형을 잡아주는 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난 태아도 마찬가지로 엄마와 같이 명상을 해서 좌우뇌의 불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세포살 막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명상 자체는 제대로 스트레스를 줄게 만든단 말이죠. 오감 명상은 우리가 명상을 하면서 오감 명상 상태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산모 영양 상태는 당연히 그거는 우리가 산부인과 다니고 정기적 진찰을 받고 그 다음에 산부인과에서 권유하고 있는 식사라든지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들을 같이 섭취하면 됩니다. 그거만 해주고 좌우의 불균형을 해주게 되면은 분명히 세포살을 많이 줄여서 우리가 진짜 천재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주는 것이 제가 이제 경험해서 제가 치료해드리는 생명의학이 좌우뇌의 불균형을 해소시켜줌으로 인해서 시작한 의학이기 때문에 좌우뇌의 불균형이 어렸을 때 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것의 불균형은 너무 많이 깨져 있기 때문에 해소가 잘 안 돼요. 어렸을 때는 불균형 상태가 와도 거의 뭐 조그만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추리해주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만 나이가 먹으면서 더 줍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태교 명상 자체가 태어난 후에도 계속 지속해서 해줄 수 있다는 데 장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산모가 언제 10개월 되면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아기가 낳을 거 아닙니까? 응? 나오면 그 아기를 가지고 우리가 그 아기한테 우리가 뇌조절 명상을 해서 뇌조절 명상입니다. 뇌 명상을 해서 뇌조절 명상을 해서 좌우 뇌의 불균형을 잡아주면은 우리가 보통 3세까지가 뇌의 가장 많이 발달할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가지들이 많이 뻗어서 할 시기에 균형을 맞춰주게 되면 그 후에 3도 많은 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돈 들이지 않고 모든 사람들한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좋죠. 건강한 애가 많이 태어나서 똑똑한 애가 많이 태어나서 그 후손들이 훌륭하게 된다 그러면 얼마큼 좋겠습니까?